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가장 많은 환자분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을 처음 진단받았거나 고혈압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생활습관 개선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이 고혈압을 잘 조절하고 고혈압 단계를 낮추고 고혈압의 약물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생활습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생활습관 SSSEN, 센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혈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하죠. 두 번째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콩팥 질환,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하는 효과. 그리고 약이 점점점 늘어나서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이면 고혈압 전 단계로, 고혈압 전 단계면 정상으로 줄여 나가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한다면 10명 중에서 한 두세 명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약물 복용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약물을 끊을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생활습관 SSSEN, 센 중에 첫 번째 S는 SALT, 소금이죠. 소금은 한국인의 혈관 폭탄입니다. 따라서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저염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몸 혈관 속에 소금이 많이 들어오면 소금은 물을 머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속에 물이 팽창하죠. 물이 늘어나면서 혈관에 굉장한 압력을 주게 되는 겁니다. WHO 권장량이 하루에 5g 이하로 소금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은 무려 10g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젓가락으로만 식사하시면 권장하는 양까지 상당히 근접하게 줄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 섭취의 주된 근원이 국물과 찌개거든요. 저도 짜게 먹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반드시 결심한 게 싱겁게 먹기 위해서 숟가락은 식탁에서 치우고 젓가락으로만 식사하자. 그러다 보니까 소식할 수 있죠. 천천히 먹을 수 있죠. 많은 부가적 이득이 굉장히 따라옵니다. 두 번째, 소금 선택제. 그러니까 뭐냐면 소금을 무조건 미리 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지 말고 입맛이 싱겁게 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소금을 선택해서 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소금은 가급적 조금 먼 곳에 두어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소금은 금이라고 그러죠. 적당히 사용하면 우리 몸에 금이 되지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를 적정량을 지켜주는 그런 지혜, 첫 번째 S였습니다. 두 번째 S는 스트레스죠. 한국 사람들이 고혈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혈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가장 근원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고혈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감신경 질환이다. 우리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이란 우리 몸의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위기상황이나 전투상황일 때 우리 몸에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힘으로써 교감신경은 굉장히 유의미한 신경이지만 현대인은 교감신경 과잉증후군입니다. 아드레날린 과잉증후군이죠. 분노, 걱정, 불안이 있을 때 교감신경은 계속 항진되고 이 교감신경 자체가 혈압을 올리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한국 사람의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이런 화나 분노, 걱정과 불안 같은 정서적인 부분도 있지만 과로가 있어요. 과로하게 되면 곤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일과 삶의 균형,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게 고혈압 환자들한테 진짜 중요하고요. 하루에 10분에서 20분, 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30분 정도 본인에게 주는 휴식 시간을 좀 더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런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훈련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535 심호흡, 5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쉬고 5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이런 심호흡을 통해서 격앙된 우리 교감신경을 안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생각 중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가지고 눈을 감으면 바로 머릿속에 생각이 지워집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중지 훈련, 535 심호흡 훈련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해주시고 생각 중지 훈련 하루에 한두 번 정도 3, 4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CP10층,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 호르몬인데, 세로토닌 호르몬은 10번 웃고 10번 칭찬하면 행복한 기운을 나누는 속에서 더욱더 많이 논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스트레스를 다루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S는 슬립이죠. 잠입니다. 자는 동안 피로물질은 씻겨지고
혈액은 정화되며 혈관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나 가로, 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복부 비만에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자,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코호흡을 좀 연습을 하십시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잘 살펴보면 대부분 입으로 호흡하고 계세요. 코로 호흡하는 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535 심호흡 훈련하고 코호흡을 같이 결합을 시켜주시면 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인은 저체온증이 계속 시달리고 있죠.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문명병 자체가 저체온증을 만듭니다. 자는 동안 저체온증이 있게 되면 계속해서 깨죠. 그래서 숙면이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전에 반신욕, 족욕, 간단한 샤워를 통해서 미온 샤워, 따뜻한 물 샤워를 통해서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는 그런 것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발이 유난히 차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면 양발을 신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야식이나 늦은 밤에 커피를 마시거나 음주를 하시거나 그랬을 때는 위식도 역류나 여러 가지 카페인의 작용으로 인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야식, 늦은 밤에 카페인이나 음주 섭취는 가급적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빛과 소리를 제거하는 거죠. 낮낮, 밤밤. 낮은 낮답게, 밤은 밤답게, 낮에는 햇빛 쬐고 밤에는 빛과 소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침실의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덥지 않게, 너무 차갑지 않게 20도에서 23도 정도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시고 습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코를 많이 곤다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점막이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을 보면 깊은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습기라든지 아니면 수분을 내뿜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침실에 잘 설치해 놓고 주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잠을 강박적으로 자는 게 아니고 잠 올 때 자기,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은 가급적 일정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보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혈압 생활습관 SSSEN 중에 E, 엑사이즈죠. 운동과 활동입니다. 7,000보 이상 걸으십시오. 우리가 걷는 동안 심장은 힘을 얻고 우리 혈관은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나쁜 자세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자꾸 걸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버스정류장 한 정거장 더 내려서 건다든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든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린 자세. 제가 항상 주의하라고 하죠. 말린 자세가 우리 혈액순환에 굉장히 안 좋게 합니다. 특히 이쪽 목 쪽에 부담을 줘서 내려가는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목을 스트레칭을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고 꼿꼿한 자세, 뒤로 펴주는 자세를 계속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손털기와 주먹잼잼. 제가 말씀드렸죠. 악력 자체가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맨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테니스공이나 연수꽃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악력을 점점 키워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는 신체 힘 중에 하나가 악력입니다. 그래서 악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 땀난 운동, 약간 숨차고 약간 땀난 운동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요새 핸드폰에 타이머 같은 게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들을 하면서 하루에 적어도 20분에 30분은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의 생활화, 생활의 운동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혈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아리 근육이거든요. 종아리 근육 제2의 심장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부실해지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 발목을 돌려주시고 발 스트레칭, 발을 쭉 뻗었다가 발끝을 자기 몸쪽으로 당겼다가 뻗었다가 당겼다가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다가 그렇게 끊임없이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오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 생활습관 SSSEN 중 N입니다. 뉴트리션, 영양이죠. 먹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먹는 것이 바로 혈압입니다. 혈액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식이섬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근육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단백 섭취. 그러니까 적정하게 탄수화물, 단백지방을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통은 6-2-2로 먹으라고 하는데 5-3-2 정도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일, 채소, 견과류를 충분히 먹어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 그 다음에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칼륨과 마그네슘의 섭취를 늘려주십시오. 당연히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나 생선,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규칙적으로 드셔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식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체중이 정상으로 내려갔을 때, 정상 범위로 가까워질 때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었던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소화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을 통해서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껍데기 칼로리는 줄어들고 꼭 필요한 영양소만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혈액순환까지 잘 되고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관리하는데 제가 오늘 생활습관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고혈압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절하는 것이 내 몸의 예의라는 고혈압 조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고혈압약을 처방하는 단골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단골의사와 잘 협의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고혈압 관리 전략,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혈압 관리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